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오늘 행복한 소통 시간에는 청소년 교육활동가 김용희 쌤과 함께 어른들은 모르는 이야기, 이제 7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소년 교육활동가 김용희 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주 부드럽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여유가 좀 생겼나 봐요. 네, 네. 그래요. 네, 여유 있게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시골은 대충 뭐 어디 가든지 굉장히 축제 같은 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도 이때쯤 뭐 청소년들끼리의 무슨 축제나 뭐 이런 게 있나요? 10월 달이 아마 청소년 축제 전성기, 두 번째 전성기이지 않냐. 1년을 봤을 때 네. 5월 달이 가장 많고요. 5월 달에 이 청소년들은 축제를 많이 하는군요. 예. 그 국가에서도 청소년 달이라고 아예 지정을 해놨어. 5월 달이. 네. 그래서 5월 달에는 청소년 박람회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도 굉장히 많고요. 10월 달에 이제 가을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오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이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어른들도 이 축제가 많은데 그렇죠. 청소년들도 축제가 많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청소년들 축제는 대충 뭐를 하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체험 부스가 이렇게 깔려 있고요. 네. 아이들 그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혹은 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아이들이 이제 체험거리를 좀 제공하고 있고 네네. 메인 공연 똑같아요. 이제 공연팀들. 근데 요즘에 제가 한 10년 전에 하더라도 처음에 청소년 기관에서 일을 했을 때도 축제 담당을 할 때도 공연팀의 80~90%가 댄스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뭐가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글쎄요. 뭐 요즘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역시 아직도 그래도 뭐 이 비보이들이나 비걸들이 네. 유행하지 않나요? 저도 댄스가 여전히 강세지 않을까 했는데 네네. 밴드가 강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밴드를 좋아하는군요. 네. 그리고 한창 또 TV 프로그램에서 경연대회나 네. 밴드의 또 네네. 열풍이 한 몇 년 전부터 불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나 미디어 여파가 또 청소년 쪽에서도 있다 보니까 지금 한 60% 정도는 밴드 공연이 네. 압도적으로 네. 좀 많아졌다. 그리고 저 대학교는 네. 뭐 학교를 대표하는 그 락 그룹이 다 있어요. 오. 그래서 무슨 대학교는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아는데 그런 대학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예전에 대학가요제라는 프로그램에 네네. 그 각 학교를 대표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그쵸. 학교 홍보도 하고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블랙 테트라 뭐 이러면은 홍익대 대표 그룹 또 모르겠어요. 저 인하대가 뭐였더라? 네, 뭐 그런 그러네. 대표 그룹들이 대표격의, 있었고 인하공전은 뭐 삼각자 같은 뭐 스케일 뭐 그런 여러 가지 세 개를 합친 그런 그 공대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 네. 그런 용어들로 이제 저희 그룹 이름들이 많았는데 학교를 대표하는 그룹들이 많나요 요즘도? 대학교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좀 알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도 축구 국가대표도 네네. 황금기인 시대가 있고 아닌 네. 시대가 있는데 학교에 작년에는 어느 학교가 잘했고 올해는 또 다른 학교가 잘하네. 자기네들끼리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어디가 잘한다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저희는 이제 축제라고 안 그러고 뭐 문학의 밤 그랬거든요. 문학의 밤. 네, 그래갖고 뭐 시도 낭송하고 뭐 그림도 이렇게 전시하고 그러면 이제 학교를 대표하는 뭐 중창단. 네네. 그래갖고 이제 중창단이 와갖고 또 여학교 합창단, 중창단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학교를 대표하는 그 여학생, 남학생, 중창단들이 돌아가면서 품앗이 일종으로 남학교에서 노래 줬으면은 이제 다 여학교 할 때 우리 남학생들이 가고. 그리고 학교를 대표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밴드는 별로 없었지만 그쵸. 또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통기타 하나 들고 노래를 착 잘하는 친구들 그 문학의 밤 때 불려다니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좀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맞아요. 저희도 뭔가 소문 한번 나면요. 댄스팀, 공연팀을요. 다른 학교에서 부르더라고요. 축제에서. 네, 맞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하는군요. 네.
자, 오늘 얘기는 축제 얘기를 하려 한 게 아니고 청소년들의 이제 정치 참여가 이제 허용이 됐죠. 18세부터 맞아요. 선거를 참여하기 때문에 네네. 고3 정도면은 이제 대부분 선거권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선거 얘기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 청소년들은 처음 이 하기 시작한 때가 한 몇 년 됐나요?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 투표를? 요 나이가 18세로 낮춰진 지는 네네. 2019년 네. 12월 27일 날 이제 개정으로 좀 됐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했던 거는 2020년 우리 4월에 제 21대 우리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러니까 생일이 지난 고3 친구들이 투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전 대통령, 그러니까 현 대통령 선거도 작년 네. 올해 6월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올해였죠, 올해. 올해도 사실 생일이 지난 고3 친구들이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유권자가 한 50만 명 이상이 그 전에보다 훨씬 더 늘었었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아이들이 정치 참여를 한다는 게 투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네, 학생 선거. 네. 네. 학생회장 선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네, 있는 네. 거고. 거기서 배우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그 정치에 대한 개념들이 그때부터 배우고 있고 물론 공약이 뭐 이래요. 제가 된다면 깨끗한 반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자를 돌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진 않는데 약간 되게 되면 약간 뭐 간식 같은 게 좀 돌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저 선거법에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됩니까? 뇌물일 텐데. 아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예.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딱 반장이 되면 그 롯데 약간 버거집에서 대리버거라도 하나 싹 돌리는 게 약간 관례였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김영란 법이라든지 네. 요즘도 그런 걸 돌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성이나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너가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줘라. 네. 라는 정말 참된 선생님도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정치에 대한 개념들이 학교, 초등학교 현장에서부터 잘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확실히 되고 네, 된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런 걸 처음부터 이제 교육을 시켜야 맞아요. 네네. 되지 않겠느냐 그런 네네.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정확하게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8세로 낮아졌습니다만은 네. 2019년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네네.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죠. 네네.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그런 걸 질문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거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했는데 처음에 정부가 이제 설립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제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법이 제정됐을 때는요 21세였어요. 만 21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나이로는 이제 22살에서 생일이 지나야지만 네, 선거가 네. 됐었고 1960년대부터는요 20세로 낮춰졌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19세로 낮춰졌는데 이게 2005년도에 19세로 낮춰졌어요. 그리고 네. 2019년대는 18세로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요 낮춰지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과연 18세가 아이들이 성숙하고 그 기준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냐 이런 이의 제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봤는데 네. 그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16세 네. 그리고 사실 민주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쿠바 16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리스, 북한이 17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실은 17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게 명확하진 않아가지고 좀 넘어가더라도 네. 아무튼 그리스가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들은요 대부분 18세예요. 뭐 미국, 뭐 독일,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18세로 하고 있고 저는 근데 어떠세요? 그 선거에 대한 나이는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괜찮으시나요? 근데 이제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에는 고등학교 학생이 무엇을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학교를 다니고 있다 뿐이지 생각할 수 있는 성숙된 생각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선진국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18세 정도면 만 18세 정도면 학교를 일찍들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졸업을 합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특히나 제 입장에서는 나이로 성숙도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은 물론 국가에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19세에서 20세가 됐다. 성인 딱 되자마자 갑자기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큰 변화가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막 20살이 돼가지고 뭐 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범죄를 더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고, 반대로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그 시민 의식을 갖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의 네, 경우도 많거든요. 나이로 두는 것들이 아니고 차라리 그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특히나 이제 어른들이 그 민주적인 어떤 시민들로서의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참여하는 것들은 대의적인 거고 나라를 위한 거구나라는 이런 교육들만 잘 시스템만 갖춰준다면 나이는 사실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요즘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그 여성가족부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통계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2025년 통계, 그러니까 2025년 통계다 보니까 그 전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2025년에 발표를 한 건데, 초4부터 고3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회 참여 활동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활동을 할 거고 할 의사가 있고 혹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무려 82%나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강의도 한 달에 한 50개, 60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10년 전에는요, 중학교 가서 대통령 모르는 애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지금은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뭐 국회의원들, 자기 지자체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알고 구청장이 누군지 시장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어디 정당에 속해 있는지까지도 관심이 넓어졌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거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단계적인 것들 있잖아요. 우선은 저는 1단계에서의 그 정치적인 관심의 확대는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 투표율도 거의 제 기억으로는, 제가 더 이제 성인 이후에부터만 이렇게 투표율들을 다 봤는데, 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거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 근사하게 왔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20대, 30대의 투표율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사회 참여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확장되고 있다라는 건 너무 좋으나,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이 정말 객관적이지 않게 주관적이지만 감정적인 참여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미디어를 습득하다 보니까 흑백으로 나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소년들도. 저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갑자기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색깔에 대해서 궁금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좋다고 하면 선생님 그쪽이에요? 제가 파란색 선생님 그쪽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알고 있는 것 자체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지나, 그런 식으로 하나의 너무 흑백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고. 교육이 좀 필요하겠네요. 근데 어른들의 잘못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청소년기 아이들부터도 나눠지게끔 흑백 논리로 이렇게 평가하게끔 만들어지는 교육이 문제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들은 18세 미만에는 전혀 정치 참여가 어려운 겁니까? 사실은 뭐 선거권은 없다고 하지만 뭐 이 정치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건이나 이런 건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나요? 그럼?
되게 그래도 제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그런 핵심 부분들을 잘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예, 청소년 아이들이 그 투표권은 없더라도 저는 사실은 지자체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거를 반영하게끔 하는 것도 정치 참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법적인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활동들이 네. 뭐냐면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런 법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에 근거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의회는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뭐냐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실제 구성이 돼서 정책을 제안하고 발의할 수 구의원이나 혹은 시의원들과 함께 네네. 그런 의회가 열려서 그런 데서 발의할 수 있는 의원의 역할을 줘요. 네네. 1년 동안 우리가 다양한 것들 조사해서 발의하고 발제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그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지자체 장의 성향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적극적인 데는요. 야, 무조건 아이들이 제기한 거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강요성이 없는 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되 그걸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반영해야 돼. 아이들도 민주 시민이야. 이게 교육으로서 우리가 어른들이 보여줘야 돼 하는 지자체장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행사로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정말 잘하고 있는 우수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고양시 청소년 재단에 마두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올해 특히나 청소년 정치 참여, 그러니까 참여의 대표 기관으로 전국적으로도 우수 사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 그 청소년 연구 기관에서도 거기를 주의 깊게 관람하고 있고 네. 공무원들이 아예 붙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만들면 될지 공무원들도 매칭이 돼서 진행하고 있어서 예.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네네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군요. 맞아요. 예. 네. 그 모든 기관들이 다 하고 있으나 이 마두 청소년 수련관이 특히나 여기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청소년들이 지자체 장의 의사에 따라 네. 의중에 따라서 활동이 좀 확실한 데가 있고 활발한 그쵸. 데가 있고 네네. 그냥 의례적으로 조직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정확합니다. 네, 네.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 쉽게 말해서 뭐 청소년 버전의 뭐 구의원, 시의원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든가 이런 게 궁금한데 네. 혹시 뭐 그런 의견 개진하고 그런 것도 조사가 됐나요? 조사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런 그 지자체별로 이런 활동을 하면 제가 멘토로 붙거나 교육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제. 네네. 예.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로서의 혹은 정책 제안서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놀거리가 많이 없어요. 문화생활이 많이 부족해요. 이런 얘기들이 네, 되게 많이 네,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근히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더러운 곳이 너무 많다. 네, 쓰레기 네. 있는 곳이 너무 많다. 네, 네. 담배 피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 데서나 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 필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아무 데서나 담배 피니까 차라리 그들의 담배 필 수 있는 권리도 존중해주고 우리도 담배 피지 않는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을 걸어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성숙한 태도인 것 같아요. 아예 담배 피지 마가 아니고 네. 담배 피는 건 사실 기호 제품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재미있네요. 예. 그 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끼리 뭐 자기들 앞가림이나 할까, 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이 어른들이 참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이 초중고를 비롯한 네네. 청소년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에도 관심이 많은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어른들이 사실 한영무 선생님과 같았으면 사실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네. 제가 느끼기엔 항상 사실은 이제 알잖아요 제가 나이를 근데 되게 열려 있고
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받아들이는 게 미래니까 너무- 청소년이 우리 미래니까 우리가 이게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죠. 아, 그래야 우리 노후가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겁니다. 딴 거 없어요. 네. 서로 상생하자. 그럼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참정권이나 정치 참여 교육이 이제 이렇게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폐해는 지나치게 흑백 논리로 이게 양분화되고 있고 맞아요. 어른들 못지않게 네, 네, 네. 이제 그런 게 문제다. 네. 그런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결국 실제 어른들의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네. 청소년으로서의 청소년 문제에 청소년 스스로가 문제를 제시를 하고 관심을 갖는 거네요. 그렇죠. 네.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네네. 변화를 위해 제안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좀 잘 기울여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이거를 잘 활용하고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주민참여제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주민참여제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의원으로 뽑는 지자체들도 있어가지고 네네. 너무 건강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시청자 분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치적인 좀 건전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투표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자체나 이런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전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혹은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네. 아이들을 1년 단위로 활동하거든요. 1년 정도는 한 번 정도 경험하게끔 보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또 의제를 갖고 그쵸. 서로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